얘기입니다. 와, 시작부터 약간 혼선을 빚었으니까 좀 서두는 짧게 하고요. 본격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첫 번째, 정진상 공소장에 이재명이 몇 번 언급? 그게 뭐 검찰, 언론, 니들 정말 웃긴다 라는 얘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그 모 언론사에서 정진상 공소장에서 이재명이 80몇 번이 언급됐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재명이 죄가 있는 것처럼 검찰이 이미 이재명의 죄를 다 밝혀낸 것처럼 그래 지금 봐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떠벌했어요. 정말 이딴 식의 언론 보도 이제 신물이 납니다. 오래전부터 검찰은 뭐 누구누구가 공소장에 몇 번 거론됐다라는 걸로 마치 수사가 다 끝난 것처럼 진실을 다 밝힌 것처럼 그래서 조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곧 잡혀갈 것처럼 떠버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그걸 밝혀냈죠. 검찰이 왜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검찰이 80몇 번씩 언급했다는 거는 사실을 뒤져보니까 어떤 거더라 라는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은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할 때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조국이 40번 언급됐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마치 조국 장관의 죄가 이미 확정적인 것처럼 떠버려졌습니다. 조국 장관의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 언급됐다 라고 하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문제에 개입했던 것처럼 그래서 죄가 드러난 것처럼 떠버렸어요. 하지만 막상 공소장을 열어보면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이름을 그냥 거론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정경심의 부인인 조국은 또는 정경심은 남편인 조국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쓸데없이 괜히 언급을 해가지고 50번씩 60번씩 언급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공소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인 조국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정진상 공소장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 80 몇 번을 언급했다는데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제가 하나하나 좀 밝혀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장난이었는지, 이 말장난에 기자는 얼마나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얘가 그냥 바보인 건지 아니면 그냥 검찰을 위해서 그냥 검찰에 그냥 붙어 먹는 건지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상황을 모르겠어.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길게 말할 필요 없고요. 곧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길게 끌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자,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내용에 대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특수본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수사를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미 곧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에 대한 영장을 오늘 신청을 했답니다, 이미. 그리고 용산소방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태원 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곧 신청을 할 거랍니다. 이태원 역장은 모르겠는데 용산소방서장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일선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의 책임만 묻고 끝날 것 같다. 기껏해야 박희영 용산구청장 정도만 잡아가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네들이 전혀 자기들 그 피해를 안 보고 끝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선에서 마무리하겠다. 용산구청장 선에서 털고 가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장 오세훈,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은 쏙 빠져나가겠다는 계산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뭐 한동훈까지는 거론 자체를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말단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만 잡아가두고 지들은 쏙 빠져나가겠다. 지들만 쏙 빠져나가기 미안하니까 누구는 집어넣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만큼은 끼워 넣어주겠다. 요게 지금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론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지금 경찰의 결론이자 윤석열 정권의 지금 현재 3사 수습 대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역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경제위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간간히 경제위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태발 경제위기가 자금시장 경색에서 드디어 실물 경제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시장이 경색이 되니까 하나 둘 건설업체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롯데건설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1조 4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앞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으면 회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마저 들립니다. 롯데그룹이 아무리 재벌그룹이라고 해도 이렇게 조단위 자금을 계속해서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1조 4천억이 들어갔는데 추가로 1조 7천억 혹은 1조 8천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더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느냐? 끝난다는 보장이 없죠. 자, 그러면은 어느 순간 롯데그룹이 롯데건설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금 시장에 의해서 부동산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이거는 서민들의 경제로 직결이 됩니다. 특히 영끌족, 이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실제로 파산하는 중산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김진태발 위기가 부동산 위기로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세 번째 주제고요. 네 번째는 안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난 주말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라고 전격 선언해 버렸습니다. 반격 능력. 공격을 받으면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반격도 하겠다. 내가 공격도 하겠다. 라는 의미죠. 이것은 말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을 하겠다라는 말이지, 달리 말하자면은 그냥 내가 먼저 공격을 한다고 해도,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공격을 하니까 반격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명분을 가졌지만 실은 특별한 침략이 없더라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일본이 전에도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중일 전쟁을 일으켰던 노부교 사건 같은 경우는 공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받지도 않았는데 공격받았다고 억지 써가지고 중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강화도조야. 우리나라는 공격을 안 했어요. 일본의 운양호가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서는 마치 지들이 공격받아서 반격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일본의 주특기 아무런 공격을 안 받았는데 공격받았다고 억지를 써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짓을 많이 해왔어요. 역사상 숱하게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걸 봐줘야 되겠습니까? 용인한답니다. 윤석열 정권 이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반고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면은 일본이 북한만 공격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공격 안 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얘네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심지어 동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구조하고 있던 이 해군 함정 위로 지들이 막 따라다녔다고, 위협 비행을 했다고, 위협 비행을 해놓고서는 마치 우리 군이 일본군을 건드린 것처럼 그렇게 떠버려 됐습니다. 앞으로 일본 이런 걸 핑계로 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지도 몰라요. 반격 능력, 북한한테만 공격할 것 같아? 대한민국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더 커요? 일본이 북한을 괜히 왜 건드려? 북한 건드려봤자 별로 이익 볼 거 없어. 남한을 건드려야지 재미를 보지. 자,
그런데 윤석열 정권 입 다물고 있습니다. 친일파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자, 이런 윤석열 정권 우리가 계속 그대로 보아둬서 되는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는 4가지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벌써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1,100여 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예. 예, 민구님 오셨고요. 불출마님, 배동호님, 개나리님, 베리님 오셨네요. 예, 김기채님도 오셨고요. 아딸님, 불출마님, 자운영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도 베리님 예, 수고해주고 계시네요. 예, 오늘도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경숙님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셨네요.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러죠? 이게 왜 이래? 에. 네. 멀쩡하던 장면이 갑자기 또 이렇게 에러가 막 나오고 그러네요. 예. 예. 이거 쿨피님, 네, 불출마니 깜짝 놀라셨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례가 다 들리네요. 아, 자,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4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4가지 주제에서 오늘 첫 번째 얘기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자님,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라고 하셨네요. 역시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진상 공소장, 이재명 몇 번 언급? 그래서 그게 뭐? 몇 번 언급됐으면 그게 뭐? 검찰, 언론, 니들 정말 웃긴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공소장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진상 공소장에 이재명이 정말 그렇게 많이 언급됐는지, 언급됐다면 어떻게 언급됐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검찰, 언론, 니들 정말 웃긴다 라고 했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뭐 설명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아십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떡하니 났습니다. 정진상 428억 약속받고 특혜, 공소장에 이재명 81번 언급.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네요. 자, 마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의원이 정진상의 범죄에 깊숙이 관여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검찰이 이미 사실을 다 파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죄 증거까지 다 확보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진짜로 그럴까요? 언론은 왜 이딴 식의 기사를 계속 쓰는 걸까요? 정말 공소장을 보고나 썼을까요? 이 김영민 기자는 공소장을 보고 쓴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쓰니까 따라 쓴 걸까요? 아니면 검찰이 불러주니까 그대로 받아쓰기만 한 걸까요? 과연 81번이나 언급되는데 그게 의미 있는 건지, 한마디로 영양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살펴보기는 한 걸까요? 자,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소장.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당장 여러분들 보이시죠? 공소장. 예.
자, 직접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소장 보이시죠?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피고인 A가 아마 정진상 실장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정진상 공소장을 보면은 뇌물 공여와 증거 인멸 혐의로 되어 있고요. 김용 부원장, 유동규 씨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 81번이나 언급된 게 맞을까요? 예, 여러분 보시고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소장 내용입니다. 피고인 A땡땡은 성남 지역 시민단체인 성남 시민모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C땡땡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C땡땡이 아마도 이재명 의원으로 보이죠. 당시 이재명 변호사. 예, 이게 이재명 변호사로 보이는데, 자, 그럼 이 C땡땡이 과연 여기 몇 번이 나오는 걸까요? 예, 이 공소장 시작 부분이에요. 시작 부분이고, 어떻게 보자면 본격적인 공소 사실과는 상관없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서두 부분입니다. 이 서두 부분에서 이재명이 왜 이렇게 많이 이재명은 몇 번이나 언급됐고 어떻게 언급됐을까요? 자, C땡땡이 이재명이라고 그랬죠? 보죠? 자, 여기 한 번 등장하죠? 또 두 번째 등장하죠? 자, 밑에 줄에 또 한 번, 또 한 번. 자, 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동안에 4번 등장합니다. 예, 공소장 시작부터 4번에. 자, 근데 내용을 보세요. 활동하던 이재명을 알게 되었다. A땡땡은, 그러니까 얘기하면 정진상은 이재명이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고, 오마이뉴스와 성남투데이 시민기자로 활용하면서 이재명의 변호사 활동을 홍보하는 등 이재명과 친분을 유지하였다. 자, 무슨 이게 뭐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요?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러던 중 이재명이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고, 이재명 선거투표에서 공보물을 담당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이재명의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몇 번 등장합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동안 몇 번 등장을 한다? 예, 7줄 동안, 예, 7번의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에서 공소 사실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자, 이거 겨우 하면 10줄 남짓인데 이 10줄 남짓에 몇 번이 언급됐다? 12번이 언급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선거 캠프가 어떻고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재관으로 재임용되었다. 뭐 이거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된 후에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제19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게 되자, 그리고 이재명이 경선에서 탈락하자, 왜? 아무 상관없어요.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이재명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이게 몇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줄인데 14줄 동안 몇 번 언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2번 언급됐습니다. 14줄 동안. 한 줄에 한 번꼴로 언급이 됐죠. 그런데 실제 공소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큰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아무리 봐도 이게 공소 사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까?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무려 14번, 첫 번째 페이지부터 14번이 언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아직 그리고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페이지의 상단 부분에서만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하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여기 한번 나오죠? 계속해서 정진상은 이재명이 2018년 6월에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자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별정직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자 퇴직하여 경선을 돕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자 이재명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다. 예, 공소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재명이 계속 거론되어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5번. 예. 6줄 넘어오는 동안 5번이 언급됐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낙선하였으나 당대표로 선출되고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 정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재명은 언론 등을 통해서 정진상을 측근 또는 정치적 동지라고 호칭하였다. 자, 이렇게 여기도 몇 번입니까? 예, 8번. 자, 첫 번째 페이지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몇 번 언급됐다? 20번. 20번 언급됐어요. 완전히 꼼수죠. 그냥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쓸데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재명은 별로 필요도 없는데 계속 이재명 하고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20번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됩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예. 이건 두 번째 페이지의 중간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5, 6, 7. 7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반틈,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에서 무려 30번 이상이 언급됩니다.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80번이나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범죄와 연관이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무언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건데 그렇게 의미 없는 반복이 81번이나 된다. 그래, 81번 뭐 어쩌라고 그거 가지고. 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게 그 정진상 공소사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진상은요, 유동규나 남욱으로부터 그 위례지구 사업, 그 위례지구 개발 사업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만 딱 쓰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은 전혀 없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고 뭘 했었고 이재명과의 관계가 어떻고 이 얘기에 지금 한참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소장에 보면요, 공소장에서 핵심적인 내용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재명하고 정진상이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는데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부분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한다, 이 내용은요 2페이지가 될까 말까 하는 아주 약 살짝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 3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 근데 실제로 정진상의 공소사실과 연결된 부분은 3페이지인가 2페이지인가 몇 페이지 되지가 않아요. 전부 다 누구는 어떤 관계고 누구하고는 어떤 관계고 누구는 언제 돼 있으면 언제 만났고 어떻게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되지 실제로 위례지구 그 특혜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뭐 한다? 이재명만 몇 번 언급하다 끝내요. 이거를 보고 기자들이 이재명이 81번 언급됐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81번이 아니라 800 몇 번, 8000 몇 번이 언급이 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소장을 제대로 봤다면, 기사를 쓴 기자가, 김영민 기자가 공소장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81번 반복됐다, 이딴 기사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81번씩이나 반복되는 이유?
예, 보시다시피 이재명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재명의 성남시장에 취업하자 이재명 선거운동 본부에 참여하여 이재명의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뒤 이재명의 비서가 되었다. 뭐 그렇게 해서 몇백 번을 강조하면 뭐 하는데? 아무 쓸데없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 없는 일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하는 거를 기자들이 마치 큰 문제라도 생긴 것처럼 받아쓰고 있어요. 아시아경제 김영민 기자. 저는 도대체 이 친구가 공소장을 보고 기사를 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딴 기사를 쓰고도 부끄러움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의 기사가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검찰의 아주 상습적인 거짓말입니다. 지난 2020년 울산시장 선거 관련된 사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거명했어요. 그래서 조국이 20몇 번이 거론됐네, 문재인이 40몇 번이 거론됐네. 그런 기사 지금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보셨을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40몇 번씩, 30몇 번씩 이렇게 막 거론이 돼 있어요. 거론이 되면 뭐 하는데? 제20대 대통령 문재인의 문재인의 민정수석인 조국은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던 조국은 이런 식으로 그때도 계속 몇 번씩이나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몇 번을 언급했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기자들은 송철호 공소장에 조국이 몇 번 거론됐다. 조국 공소장에 문재인이 몇 번 거론됐다. 이딴 소리를 하기 바빴습니다. 도대체 아무 의미 없이 누가 거론만 하면 돼? 아니 그런 식이면은 그 청담동 첼리스트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한동훈이 한 10대 번은 거론됐더라. 그죠? 그러면 그런 식이면 검찰의 이런 장난질이면 한동훈도 청담동 술집 갔어야 정상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것도 이상 없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지들은 그렇게 의미 없이 거론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뻔뻔스럽게 떠들면서 그러면서 지들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쓸모 없이 의미 없이 이재명을 거론하고 있고 이재명 그 거론했다고 몇 번을 거론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당연히 옳은 게 아니죠.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장 미국주의, 중국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공소장 일본주의. 법관이, 그러니까 공소장은 딱, 하나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 법관한테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소장은 딱 한 권으로만 만들어라.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만들 때 법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증거물이라든지 참고사항 이런 것들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딱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다. 이 행동은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소한다. 요 내용만 포함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공소장 일본주의예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과연 공소장 일본주의에 부합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보셔도 왜 이 공소장을 썼는지 정진상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나오는 바가 없이 그저 이재명만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민들과 법관에게 이재명 유죄라는 선입견을 그냥 주입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차마 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왜 많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한 장, 이거하고 요거, 여기까지가 첫 번째 페이지예요. 이 첫 번째 페이지 동안에 의미 없이 20번의 이재명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또 이렇게 의미 없는 이재명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 놓고 80번이 언급됐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습적인 장난질이죠. 검찰은 이렇게 자신들이 여론전을 펴기 위해서 툭하면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의 이름을 공소장에 마구 끼워 넣는 장난질을 쳐왔습니다. 이런 장난질은요, 당연히 제지되어야 하고 비판받아야 합니다. 누가 제지하고 누가 비판하는 걸까요? 제지하는 것은 법원이 제지해야 되고요. 비판하는 것은 언론이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도 법원도 검찰의 이런 난동을 비판하지도 제지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함부로 마구 나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입니다. 법관이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소장에 넣지 말라는 게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런 공소장 일본주의 따위는 개나 줘버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간에 법관과 국민들한테 선입견을 심어 넣어주려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자신들이 입증을 못하더라도 여론에 밀려서 유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꼬라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법원도 언론도 검찰의 이런 행동을 도대체 제재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검찰의 하늘을 모르고 날뛰는 이 권력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정말 이대로 가도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정진상 씨에 대한 이 공소장 요 부분은 제가 SNS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진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80 몇 번 언급됐다. 야, 이렇게 언급됐더라, 야.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서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비서인, 이재명과 가까이 지냈던 이런 걸로 80 몇 번을 떠버렸다. 그게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정진상의 범죄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는 검찰과 기자들이 작당해서 이재명을 죽이려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게 왜 이러나요? 자, 오늘 계속 이렇게 방송이 고르지